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교재 개정판이 나왔어요. 2022년도. 그래서 경찰직 도서 출판 배움에서 나오는 책이고, 형통할 심층 면접 5단계인데, 책 제목이 경찰직 형통할 심층 면접. 저자는 저죠, 김대영. 그래서 개정판 교재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안내 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설명드리는 영상이고, 제가 이제 개정판 낼 때마다 계속 다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게 제가 개정판 내는 시기가 지금까지 되게 들쭉날쭉했어요. 그래서 출판사 직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는 경찰직 교재 같은 경우는 연간 매년 초에 2월쯤에 개정판을 이제 내기로 했는데, 원래 이거를 2월 달에 출간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갑자기 이번 겨울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일정이 뒤죽박죽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원고를 너무 늦게 드려가지고 출판사에서 지금 부랴부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표지 부분은 바뀌었고 안에 속 내지가 안 바뀌었어요. 이제 그것까지 바꾸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건 넘어가자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교재 표지는 바뀌었어요. 표지는 바뀌었고 안에 내용 부분도 이제 핵심 예제 부분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일단 제가 목차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이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프라인 서점에는 잘 없을 거예요. 금방 빠져나가서 온라인 서점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 서점에서 사시는 게 좋고, 이제 그 이전의 교재들은 제가 이제 개정 시기를 불규칙적으로 막 하는 데다가 어떤 연도에는 2번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상반기랑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도 판매 부수 예측량이 안 돼가지고 막 이제 빨리 빠져나가니까 급하게 또 다시 인쇄하고 또 찍고 한다고 이렇게 배송이 오래 걸린 적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매년 초에 개정판 내기로 하고 좀 여유 있게 부수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아마 배송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몰라요. 또 금방금방 빠져나가니까 그 온라인 서점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교재를 먼저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재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요 파트별로 부분 개정이 들어가니까 혹시 추록본으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러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필기 과목은 이게 두껍고, 제 책도 사실은 두껍게 만들려면 두껍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금액대가 올라가죠. 4만원, 5만원. 그럼 면접책을 그 금액을 내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압축을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필기 과목은 수험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 준비생만 해도 2만 명이라잖아요. 그죠? 근데 면접은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거라서 대상자분들이 많아봐야 1000명, 2000명 뭐 이래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수익성이 잘 안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이 필기 과목하고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 책 가지고 있다고 자, 이 추록을 요구하시면 이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커요. 진짜로.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렇게는 도 이상 안 되고, 교수님 새로 사십시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새로 하나 사시는 게, 새로 이제 작년에 면접 준비할 때 봤는데 이번에 작년에 떨어지고 이번에 면접 다시 준비하면 세술은 세 부대 그게 있대요. 풍수지리적으로 이사할 때나 사무실 옮길 때도 헌제품들 괜찮은 것도 그냥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버리고 깔끔하게 새 제품 쓰고 세술은 세 부대. 그래서 교재는 그냥 하나 사십시오. 깔끔하게. 그걸 또 막 지저분하게 물려주고 이러지 말고,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헌법 부분은 자신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찰 되시고 나서도 중경에서 헌법 배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향성이 좀 많이 좀 다르니까 계속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새로 교육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았죠. 이번에는 작년판하고 다르게 어디가 많이 바뀌었냐면, 개인 면접 핵심 예제
그러니까 경찰이 집단 면접 있고 개인 면접 있잖아요. 근데 개인 면접이 제일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개인 면접 핵심 예제를 먼저 준비하게끔 돼 있고 집단 면접 핵심 예제를 뒤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면접 순서는 집단 면접 보고 개인 면접 보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제가 계속 잘못됐다고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 기준점이 먼저 정립이 돼야지 공동체 속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 기준점이 정립이 돼요. 사람은 개인으로서 나가 있고 공동체에 속한 나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 속한 나, 그러니까 집단 면접에서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공동체 속에 속한 너는 어떠한 인간관계론과 어떠한 직무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집단 면접에서 체크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사실은 개인 인생 기준점이 먼저 정립이 돼야지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별하려면 개인 면접을 먼저 보고 집단 면접 봐야 돼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경찰직은. 그래서 저희 교재는 보면 개인 면접 파트를 먼저 준비하고 집단 면접 파트 준비할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집단 면접 핵심 예제는 작년 하반기 때 책을 또 개정판을 출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거의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좀 개정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상반기 때 이제 개인 면접 핵심 예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교재는 올해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개정판 낼 거라서 올해 하반기 때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개정판 또 새로 안 사셔도 되고. 됐죠? 자, 목차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교재가 미리 있다는 전제하에 저하고 같이 교재 보면서 하는 거예요. 경찰직 필기 합격 후에 제출 서류 참고 자료에 보면 유의사항 있죠. 이거는 일반론적이지 않아요. 지청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참고 삼아. 알겠죠? 그 다음에 경찰 인적성 준비와 유의사항, 이거는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면접 코칭 문의 주실 때도 요 영상이 포함된 공고문 모음을 보내드리고,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보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어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경찰직 면접 준비생분들이 보시면 좋은 영상, 제가 예전에 촬영해서 올려드렸던 거 전부 다 모아놨어요. 거기 보면 인적성 준비와 유의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심층 면접 도입 배경 및 개념, 구술식 논술의 개념과 유의사항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치는 면접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성 원리를 알고 그러면 출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층 면접이 도입된 배경은 뭐냐, 그리고 개념은 뭐냐, 가볍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온라인 강의에는 없어요. 이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 안 하고 예전에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그 경찰 면접 강사들 양성할 때 면접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가르칠 때 사실은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험생분들은 그냥 가볍게 알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면접 온라인 이론 강의 안에는 이 부분을 예전에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냥 뺐어요. 헷갈려 하셔서. 그냥 교재만 한번 가볍게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구술식 논술의 개념과 유의사항,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은 뭐다? 말로 하는 논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장이 들어가면 핵심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코칭을 해보면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근거를 안 넣어요. 그냥 주장만 하고 있어요. 저는 경찰이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았고, 제복 입고 있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자 살아가는 경찰이 멋져 보여서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주장만 있는 거예요. 경찰 제복 입은 모습이 왜 나에게는 그게 멋있게 느껴졌는지 핵심 근거 빠져 있고, 맞죠? 그리고 경찰이 남을 돕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내가 왜 굳이 남을 돕는 직업을 통해서 직업 만족도를 얻으려고 하는지, 그 근거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에서 핵심은 갈등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명식 문체는 그냥 주장만 다 들어가 있죠. 사실관계만 뚝뚝뚝 들어가 있잖아요. 냉장고를 연 다음에 뭐 하시오 이 설명문. 맞죠? 근데 제가 코칭해 보면 상당수의 수험생분들이 설명문식으로 답변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기업 면접과 경찰 공무원 면접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경찰 면접책들이, 그리고 면접 강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면 스피치, 비전문적인 스피치 학원의 4기업 면접책을 가져다가 뺏겨가지고 경찰 면접책을 만들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기업 면접과 경찰 면접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민간기업의 면접과 경찰 공무원 면접의 차이점은 극명해요. 왜냐하면 조직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익추구집단과 공익추구집단이 다른데다가 공익추구집단에서는 조직 구성 원리가 달라져요. 민간기업과 다르게. 그래서 가해석의 원칙이 중요해지면서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추구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거기에 구성원들은 표현 보수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면접의 차이점들을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제가 온라인 이론 강의에서는 뺐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3단계 때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 경찰직 심층 면접 특징과 유의사항, 이것도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가볍게만. 왜냐하면 절차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고도 없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지청에는 토론 안 받는데 갑자기 토론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토론해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왜냐하면 이 면접을 전담하는 전담 부서가 없거든요. 경찰에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절차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FM대로 준비를 다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토론이 없다고 생각한 지청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리식으로 토론을 진행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게 토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절차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기, 사성찰 나를 표현하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면접 시험은 삶의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자문자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수험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1단계 요게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인성 파트에서 뭐 발성, 시선 처리, 평가 요소, 질문 답변 요령 요런 것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요거는 그 온라인 이론 강의 안에 보면 발성 및 시선 처리 영상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에 촬영한 거 그대로 그 영상을 그대로 살려놨어요. 살려놨고, 그리고 2단계 때 이제 개인 면접 핵심 예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면접 핵심 예제를 가지고 이제 답변을 작성하시면 번호 순대로,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작성해야 돼요. 1번 했다, 9번 했다, 10번 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번호 순서대로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가치 기준점,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을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게끔 제가 다 구성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차이가 난 게, 전에는 개인 면접 핵심 예제가 21문제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은 제가 코칭을 할 때 설명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코칭을 못 받고 온라인 강의만 독학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고 계속 하셔서 제가 이제 1번 밑에 1-1-2, 1-3 이런 식으로 1번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게 선행되는 질문들을 적어놨어요. 그럼 그걸 먼저 하고 1번 하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요번에 바뀐 부분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 상황 설정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공통 원리를 알면 어떠한 형태로 변형돼도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설정 질문에 대한 핵심 예제를 추가로 넣어놨어요. 2단계 때 할 수 있도록. 됐죠? 그 다음에 3단계 때는 외적 갈등 해결을 위한 집중 훈련 이렇게 돼 있죠. 자, 개인으로서 나는 내적 갈등 가치 기준점이고, 공동체에 속한 나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치 기준점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는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헌법을 오랫동안 가르친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3단계 때는 제가 헌법학에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위주로 전부 다 추려놨어요. 시사뽀개기 이야기 편이라고. 그게 조금 어려워요. 좀 제가 설명은 되게 쉽게 했는데 사실 내용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고, 그게 한 1년 넘게 가르쳐도 부족한 내용이에요. 그걸 막 압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사뽀개기 핵심 예제 이야기 편인데,
1번에서 7번 박스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계속 변함이 없어요. 이건 제가 아주 잘 만들어 놔서 뭐 굳이 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헌법 개정이 잘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최고 법규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법학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면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4단계 때 집단 면접 핵심 예제를 제가 추려놨어요. 그래서 집단 면접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주제별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해당 주제는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추려놓은 거. 예. 모범 답안은 안 해놨습니다. 모범 답안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면접이란 건 너에 관한 시험이라서 나만의 답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보편적인 모범 답변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가치 기준점이 다 동일할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한배에서 나온 삼형제도 자기만의 가치 기준점이 다 달라요. 저는 제가 삼형제거든요. 저희 위에 형님 2명은 저하고 생각하는 바가 완전 달라요. 가치 기준점도 다르고. 원래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타당한 가치 기준점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범 답변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물론 답변할 때 유의사항들은 있죠. 그건 제가 해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경찰직 참고 자료를 보시면 194페이지 최신 백서 요약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차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온라인 이론 강의 때 백서가 추가되고 요약된 거를 정리할 텐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개정판을 냈다고 했잖아요. 작년 하반기 때 개정판 내면서 작년 하반기 때 영상 강의를 찍어서 올렸어요. 이게 변동이 없어서 어차피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만 추가하고 영상 강의에는 추가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경 심층 면접편인데, 요 해경 면접편은 해경 준비생들, 그래서 해경은 1대1 면접, 다대다 면접, 집단 면접 이렇게 있는데, 그 1대1 면접, 개인 면접에 프로파일러 면접 빼고는 나머지 다 동일해요. 6경하고. 그래서 6경 기준점으로 다 보시고, 해경은 해경 것만 따로 추가로 조금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경 백서 요약과 이번에 이제 해경 중요 업무 계획표가 22년도 거에 출간이 돼서 제가 실어놨어요. 요거는 제가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추가해서 이제 넣을 계획입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교재는 끝이 나고,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볼 때 반드시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번호 순서대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집단 면접 핵심 예제랑 상황 설정 핵심 예제는 제 설명 한번 쭉 듣고 그냥 바로 작성해 보시면 되고, 대신에 3단계에서 진행하는 시사뽀개기 이야기편은 헌법학 이론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어려운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되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금방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제 돌아서고 나면 다 까먹고 그걸 내가 말로 하려고 글로 적으려고 하면 완전 미쳐요. 그래서 반드시 시사포개기 이야기편 강의 부분은 전체 회독으로 3번에서 5번을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한두 번 보고 적으려고 하니까 안 적히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래요. 여기 실어놓은 건 기초개념편이에요. 제가 특목고생들 가르칠 때도 특목고생들 최고 특목고 3학년생들은 대학교 한 2, 3학년 수준이거든요. 1, 2학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가르쳤는데 이 내용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로스쿨 준비생이나 대통령 경호 7급이나 이제 직급이 좀 높은 쪽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서 심화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따로 빼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어요. 알겠죠?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 강의는 클래스를 별도로 안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달라는 수험생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업로드된 영상인데, 이게 보면 18년도부터 업로드 됐고, 제가 부분 개정되는 파트만 계속 이제 지우고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클래스는 그대로 놔두면,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좋은 점은 작년 영상 강의를 사도 구매를 해도 최신 제가 업로드된 영상 강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혹시나 떨어지고 정지를 해놨다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일부 수험생들은 그게 뭐 부분 어떤 거는 2018년도에 올린 영상이고 또 어떤 파트 부분은 2021년도 올린 거고 뭐 이러니까 기분이 좀 안 난다 이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에어클래스사 입장에서는
계속 새롭게 구매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매년 초에 경찰 교재 개정판 낼 때 영상 강의도 다시 재촬영해서 클래스를 따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정이 너무 밀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예고 없이 그러면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온라인 이론 강의를 구매하고 정지를 해놓은 분들이 이제 볼 때는 또 이제 강의 지난 걸로 봐야 되니까 최신 강의는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만 좀 유예를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교재 개정판 나올 때 영상 강의도 아예 그냥 전면 이제 다시 재촬영해서 올리기로 했고, 요번에만 바뀐 부분만 부분 재촬영해서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코칭이나 온라인 강의 보시고 정지를 해놓은 분들은 그냥 그 강의 그대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교재는 새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교재가 금방금방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 정도 여유 가지고 미리미리 신청해서 교재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칭 수강 결제 받는 분들은 제가 온라인 이론 강의 30에서 50% 할인권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차 코칭 날짜 예약 신청할 때 교재가 도착할 걸 미리 계산하고 해야 돼요. 교재를 반드시 보면서 그 1차 코칭 과제를 해야 돼요. 그냥 영상만 보면서 못해요. 알겠죠? 그럼 저한테 엄청 잔소리 들어요.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번호 순대로 답변을 작성해야지만 이게 프로그램 효과가 나게끔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재가 구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교재는 미리미리 사놓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판 내면서 이제 또 할인 이벤트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 등업 게시판에 교재 구매 사진과 함께 등업 신청을 하시면 제가 등업해드리면서 그 15% 할인권 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코칭을 받는 분들, 미코반 분들은 제가 30에서 50% 이상 할인권 드릴 거라서 이 15% 할인권 받자고 굳이 그 등업 신청량에 교재랑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선생님 저는 코칭 수강 받으면서 받은 30에서 50% 할인권 제 걸로 하고 지금 여기서 받은 15% 할인권 친구 줄래요? 그래도 돼요. 양도 가능해요. 할인권 많이 줘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책을 사야 되는데 똑같은 건데, 맞죠? 어쨌든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코칭 수강 결제 하시는 분들은 1대1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온라인 이론 강의 30에서 50% 할인권 드리니까 반드시 그거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교재 이벤트는 15% 할인권 드릴 테니까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 등업 게시판에 등업 신청하면서 새로 구매한 교재를 이제 받으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알겠죠? 이번에 개정판 옛날 거는 안 되고 당연히, 그죠? 어쨌든 필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내일이 발표인가요? 내일 모레가 발표인가 모르겠는데 떨어진 분들은 괜찮아요. 훌훌 털고 빨리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 되고, 좀 아슬아슬하게 좀 합격하신 분도 괜찮아요. 충분히 역전 가능하니까 마음 좀 편안하게 먹고 대신에 행동을 좀 빠릿빠릿하게 하세요. 흐지부지하게 막 체력 시험 준비한다고 면접 준비 안 하고, 아니 도대체 체력 시험 준비하는 거랑 면접 준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잖아요. 운동하는 거는 뭔 상관이야 그게. 저는 요새 제가 그 칼리 있죠. 칼리랑 3단봉, 번호비 3단봉, 뭐 이런 체포술, 진압술 이런 거 제 주말마다 우리 현직자들 모아놓고 가르치죠. 그 다음에 제 운동은 주짓수랑 복싱 체육관 둘 다 다녀요. 하루에 오전에 주짓수 갔다 오후에 좀 시간 여유 있으면 복싱 체육관 가고 또 그래요. 그리고 일은 일대로 해요. 잠은 한 5시간 자고. 아니, 지금 나이든 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해요? 젊은데. 맞죠? 경찰에는 50대는 없잖아요. 그죠? 많아봐야 4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좀 체력 준비한다고 면접시험, 체력 끝나고 나서 면접시험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치고 나가야지 빨리빨리 연습이 되지.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면접 수강 결제 시기는 필기 합격자만 가능하니까 필기 합격자 발표 딱 나고 나서 바로 수강 접수하시면 되고요. 그 제가 공고문에 안내해 드리는 절차대로 저희 회사에 원하는 횟수만큼 금액 이체하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이 4월 4일부터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그 영상 강의
개정판 부분에 맞게끔 제 차량에서 업로드한 거 지금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코칭 예약일은 가급적이면 4월 5일 이후로 잡는 게 좋겠다, 그죠? 왜냐면 1차 코칭 그 영상 강의 보고 1차 과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교재가 바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1차 코칭일은 약간 여유 있게 잡으시고,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 제가 4월 4일 이후부터 보내드리면 그때 보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약은 미리 해놔도 돼요. 지금 대통령 경호실 7급하고 국정원 7급하고 그 다음에 필기준비생들 코칭 케어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예약 페이지 이미 막 선점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경찰 면접 준비생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다가 미리 이렇게 예약 신청해서 한 3일에서 5일, 일주일 간격으로 미리 예약 신청해서 날짜를 다 잡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체력 딱 끝날 시기에는 완전히 몰려서 대기자만 7명, 8명 생기거든요. 코칭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감안해서 미리 좀 발빠르게 움직이신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꼭 마무리 잘 하셔서 꼭 모두 다 최종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